있고 그것들이 지을 때 좋으면 좋죠. 있으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대략 보면 되니까 그거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 있으면은 내가 자동으로 세팅을 할 수 있겠죠. 안에다가 커튼 뭐 할 때 쓰면 좋아 이걸 갖다가 야 바깥에 있는 피지오메타 갖다가 커튼 값 설정할 때 설정하면 좋죠. 커튼 값을 내가 커튼을 그 피지오메타 마이너스 51대 100 월트해라. 50 마이너스 100일 때 해라. 나가는 건 마이너스고 뭐야 들어오는 건 플러스잖아요. 나가는 게 51 때 뭐 어떻게 해라. 100일 때 어떻게 해라. 70일 때 어떻게 해라 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외부 기온 및 풍속에 의해서 지붕이 너무 차가워지면 하나 이상의 스크린을 나타서 작물의 에너지를 소비해줄 수 있다. 이 얘기 왜 나오냐면요. 유럽의 온실 중에서는 스크린이 없는 온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스크린에 대한 얘기가 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개를 갖고 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안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스크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스크린 온도를 또 얘기할게요. 이거는 스크린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스크린 온도가 만약에 스크린의 위의 온도가 10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16도고 여기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온실 온도, 그러니까 스크린 아래 온도가 20도라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스크린 온도를 약 18도로 그냥 추정한다. 2로 나온다. 아까 유리는 뭐였어요? 껍데기는 3으로 나왔죠. 근데 스크린은 2로 나와요. 두 개를 합친 다음에. 그럼 우리가 대략적으로 18도시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요거는 반드시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스크린 종류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그러면은 18도가 되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8도가 되면은 내가 온실 온도가 얼마예요? 20도니까 바로 10W로 감소되죠. 아까 15W였죠. 10W 감소됐죠. 커튼을 또 하나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크린 또 하나 치게 되면은 요 위에 스크린 위에 온도가 또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 온도가 요 18도가 되고 밑에가 몇 도가 돼요? 뭐 20도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9도가 되겠죠. 그럼 내가 5W만큼 됐겠죠. 이것을 그러면은 하나하나 더 넣을 때마다 분명히 손실이 적어지는 건 맞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선 이건 뭐예요? 공기의 교환을 막은 게 아니라 뭘 막은 거예요? 히트 미션. 그러니까 복사열 냉각을 줄여주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빠졌어요. 그런 거 없어요. 대류열로 손실되는 거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복사열 냉각에 의해서 뺏기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계산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 거 계산하기는 우리가 온실마다 다 다르고 또 뭐가 달라요? 연수가 지남에 따라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맞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크린으로 작물의 열방충은 좋지만요. 온도와 습도 관리가 파괴되는 것 같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었죠. 내가 커튼을 닫았지만 예를 들어서 습도가 90% 이상 올라갔을 때는 커튼을 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안 열 수도 있어요. 안 열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90%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갔더니 결로가 구석에만 조금 있고 별로 없어. 그럼 우리가 굳이 내가 습도를 갭을 할 이유가 없죠. 갭을 한다는 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다른 또 부가적으로 또 약간의 다른 손실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생명체가 뭐예요? 식물체가 하늘을 보죠. 그럼 거기서 복사열 냉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커튼을 열었던 갭을 준 밑에 있는 식물들이 나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예를 들어서 저 구석에 내가 3,000평 온실인데 양쪽 사이드로 한 200평 정도 영향을 받아. 내 갭을 썼을 때 이게 갭의 영향을 받아서 식물체가 하늘을 보는 게 한 200평 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굳이 에너지 써가면서 나쁜 환경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갭을 쓸 건가 말까도 내가 이론상으로는 옛날에 85에서 갭을 했지만 요새 90에서 갭을 한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몰 무렵에 그리고 또 하나가 습도라는 게요. 이거 이제 우리가 상대 습도 같은 걸 개념을 할 때 상대 습도를 보잖아요. 상대 습도가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구역에 내가 우연히 설치한 구역의 습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어떻게 우연히 딴 데는 85%인데 거기만 90%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몰 무렵에 스크린을 완전히 닫으면은 우리가 수분과 에너지 방출을 심하게 방해할 수 있다. 이거 일몰 무렵에 스크린을 완전히 닫으면은 수분과 에너지 방출을 심하게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몰 무렵에 닫는 게 아니라 일몰 전에 닫아요. 일몰 전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일몰 후에 닫을 때 있어요. 언제 일몰 후에 닫을까요?
온도가 높아질 때는 우리가 일몰 후에 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크래밍 근데 이걸 일몰 후에 닫는다는 것도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일몰 전에 닫고요. 다시 일몰 후에 또 닫아요. 왜 그럴까요? 일몰 전에 닫는다고요? 일몰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지금 닫아. 1시간을 닫고 그거는 뭐예요? 생장점을 보호하는 거고 일몰 후에 닫는 건 뭐예요? 에너지를 우리가 적게 쓰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밤에 지금 1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지금 몇 도까지 떨어지죠? 지금은? 14도? 14도면은 굳이 안 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 10도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차파게 닫고 가야 되거든요. 이것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아까 뭐냐면요. 85%잖아요. 우리가 갭을 쓰는 만큼 내가 스크린을 내가 갭을 쓸 만큼 얼마까지 돼요? 15% 정도 에너지에서 빠져나가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갭을 쓰는 만큼 에너지 손실이 그래도 더 나간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스크린을 완전히 하지 않고 일부분 아까 요 CT 미션 보게 되면 아까 얘는 저기 뭐야 얘 같은 경우 똑같은 경우 10W가 나가는데 15% 갭을 만들어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1.5가 더 추가되겠죠. 1.5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이것들이. 그래서 85%는 작물 온도하고 스크린하고 영향이 있는 거고 밑에 거는 작물 온도와 지붕 온도 15%는 작물 온도와 지붕 온도로 갖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85%는 아래 거고 15%는 바로 이하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일몰 이후 야간에 원한 만큼 온실에 낮아지면은 스크린을 100% 닫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예요. 스크린을 갭을 썼다가 갭은 이제 일부 여는 걸 갭이라고 하죠. 닫았다가 그 다음에 온도를 닫았다가 창을 닫았다가 온실의 온도가 내가 원하는 만큼 완전히 떨어지면은 창을 커튼을 100% 닫아버린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보통 이제 두세 장의 스크린이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한 장보다는 두 장. 그래서 매드웨이 스크린은 온도와 작물의 온도 차에 따라 그러니까 이 아래 거요. 이 아래 것이 온도가 그러니까 커튼 제일 밑에 있는 커튼의 온도가 뭐에 관련 있어요? 작물과 식물의 온도 차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죠. 여기서 복사, 냉각과 발효 발수. 그러니까 식물체가 열을 손실 보는 것이 바로 아래 스크린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물론 위에 스크린 영향 없는 거 아니에요. 위에 스크린은 아래 스크린에 영향을 주죠. 위에서 그 위에 스크린은 누가 영향을 줘요? 위에 지붕이 영향을 주고 지붕은 누가 영향을 줘요? 외부에 있는 공기의 바람과 외부의 온도와 이런 것들이 바깥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눈에 탁 띄게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바로 맨 아래쪽에 있는 스크린의 온도가 바로 식물체의 복사 냉각과 열 손실에 그러니까 복사 냉각, 그러니까 열 손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뭐 우리가 보통 두전의 스크린 설치하게 되면은 설치하고 엇갈리게 20, 30% 열게 되면은 온도 손실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온실내 습기와 작물을 그러니까 열 방출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갭을 만드는데 얘는 스크린 한 장 갭이잖아요. 얘는 그럼 뭐예요? 15%가 하늘을 보죠. 근데 이렇게 갭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하늘을 보는 애들이 없어지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스크린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교차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실제로 교차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늘을 적게 만들려고 한쪽으로 몰았다고 하는데 조금 맞아요. 그 얘기. 왜냐면 커튼을 한쪽 면으로 이렇게 있는데 요로 두 개를 다 몰아내면 어떻게 돼요? 그늘이 요만큼만 되겠죠. 요만큼만. 근데 이렇게 놓으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그늘을 찍은 건 맞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되면은 바로 다양한 기능을 못 쓰죠. 스크린을 이렇게 겹쳐 쓰는 갭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모든 스크린은 이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붙였을 때 여기가 완전히 밀폐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슬쩍 띄우고 얘가 뛴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붙어 있죠. 그러면은 보다 우리가 밀폐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양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밀게 되면은 두 가지 손실이 있죠. 하나가 기능적으로 내가 갭을 사용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가 뭐예요? 온실의 그러니까 난방의 에너지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손실은 점점 커질 거예요. 왜냐면 온실이라는 건 밀폐도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데 커튼은 갈수록 밀폐도가 떨어지는데 이거를 갖다가 사람이 이쪽으로 여기는 뭐예요? 기계적으로 여기는 붙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안 빠져나가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은 여기 비교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떨어져요. 계속요. 모든 시스템이라는 게 그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크린 설치할 때는 양쪽으로 겹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한쪽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개의 온실이 있다. 절반 정도. 되게 높아요, 비율이. 그래서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조금 오래된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일부 내가 얘기를 안 하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해는 그분들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공사비가 똑같은데 왜 한쪽으로만 하니? 그랬더니 이분들 얘기가 더 잘해주려고 하고요. 더 잘해주려고. 그러니까 돈을 내기려고 한 게 아니라 왜냐면은 이렇게 겹치나 이렇게 가나 돈은 똑같아요. 시공비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공비에 싸지나고 물어봤더니 시공비는 똑같다. 근데 이렇게 해서 광의 이익을 보니 우리는 그 농장주가 더 농사를 잘 짓게 하려고 이렇게 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믿으시는 분이 그렇게 시공을 했길래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 진짜로 그렇게 믿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겹쳐서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 스크린이 있고요. 그러니까 스크린의 이제 종류에 따른 이제 영향을 이제 프로퍼티 이제 영향을 보려고 하는 인플루언스를 보려고 하는데 알루미늄 스크린은 낮에는 차광이 되고요. 밤에는 작물의 그러니까 복사열 분출을 반사시켜준다. 복사열을 반사시켜서 식물체의 체온이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데 도움을 크게 준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알루미늄 스크린들은. 울트라 스크린은 이제 흔히 말해서 PE 스크린이라고 하죠. PVC로 만든 스크린들도 있는데 PE 스크린, 울트라 스크린의 장점은 단열과 습기, 차단, 상란 단점, 그러니까 단열이 되고 습기를 차단시켜주게 하고 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막아주거든요. 그 다음에 산란도 되고 단점은 복사열 반사가 약하다. 그러니까 복사열 반사가 뭐예요? 반사시켜도 반사가 안 돼 특화가 되죠. 단열에 의해 더 차가운 온실 지붕으로 작물이 더 많은 양을 방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알루미늄 스크린, 그러니까 그 상광 스크린을 주저앉게 되면은 지붕으로 바로 복사열이, 그러니까 물론 일부는 떨어지긴 하겠죠. 투과율이라는 게 이게 복사열 스크린, 이 울트라 스크린이라고 해도 차광률이 한 20%는 되니까 어때요? 20% 정도의 복사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건 막아주긴 하겠죠, 이것들이. 그렇지만 한 7, 80% 나가기 때문에 복사열 냉각의 효과가 더 있을 수가 더 크다는 거고요. 열 방출이 잘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울트라 스크린은 다른 스크린, 알루미늄 스크린이나 보온 낙엽 버튼 위에 두는 것이 아래쪽에. 그러니까 이 스크린은 울트라 스크린 위에다가 낙엽이라든가 알루미늄 스크린, 이렇게 알루미늄 스크린 같은 거를 위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장을 설치할 경우는 위에 알루미늄, 아래 울트라 들어가면 되고요. 세 장을 할 경우는 위에 알루미늄, 중간 울트라, 아래 알루미늄. 차광이 있고 보온이 있거든요. 이 차광은 어떤 걸까요? 구멍이 뚫린 게 있어요. 구멍이 뚫린 알루미늄 스크린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닐로 막지 않고 구멍이 뻥뻥 뚫린 알루미늄 스크린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여름철에 5, 6월 때 쳐두면 좋겠죠. 엄청 좋겠죠. 우리가 그 알루미늄 스크린 칠 때 80%는 20% 정도 열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를 다 쳐도 돼요. 닫혀도 광은 들어오고 구멍이 뻥뻥 뚫려서 스번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든요. 세장 설치한다면 세장 설치했더니 그러면 누가 보온 낙엽 설치하대? 야, 보온 낙엽은 목적이 이제 보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내가 여름 7월 달에, 8월 달에도 9월 달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차광 보온선, 차광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차광은 바로 구멍이 뚫린 알루미늄 스크린을 얘기한 거고, 요거는 보온에 서 있는 거는 구멍이 뚫리지 않는 알루미늄 스크린을 얘기한 거고, 이것들이요.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스크린에 대한 개별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온실 스크린이 설치된 두 장의 스크린이 설치된 온실에서 열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장의 스크린을 모두 닫으면은 급격한 온도 상승과 과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 스크린을 조금 여러 개업을 만들어주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밤의 얘기죠. 밤에 수도 있는데
밤에 다 닫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래 스크린하고 위에 스크린 있는데 위에 스크린, 그러니까 아래 스크린을 먼저 닫죠. 투명한 스크린을 닫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닫고. 근데 온도가 습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래에 있는 것을 조금 열어서 위로 알루미늄 쪽에 습이 올라가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스크린 사이의 간격이 크면은 냉기와 같은 온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한 장의 스크린을 개별 이용할 경우나 두 장 모두를 닫을 때 작물의 열 방출에, 그러니까 열 손실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들. 외교 온도가 온실의 온도보다 크게 낮을 때는 스크린 대비의 활용 효과가 매우 커진다. 그래서 왜 그래요? 외교 온도가 온실 온도보다 크게 낮을 때는 왜 스크린 대비 효과가 좋을까요? 바로 스크린을 통과해서 지붕에서 뭘 만들어요? 결로를 빨리빨리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5도 시야가 되면 우리가 결로가 제대로 만들어지거든요. 10도 시야 되면 결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환기를 통하는 게 많은데 5도 이하로 떨어지면 결로가 잘 만들어지거든요. 왜냐면 온실의 공기는 15도, 18도가 되는데 20도가 되는데 지붕의 온도는 5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어져요. 근데 내부 온도가 15도인데 껍데기 온도가 10도야. 그거는 안 만들어지죠. 그때는 그 결로가 그때는 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경우든 스크린 갭은 완전히 닫힌 상황보다는 항상 높은 에너지 손실을 한다. 그러면 내가 스크린 갭을 만들면 뭐가 손실이 온다?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크린 갭을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안 만들었는데 결로가 아침에 일출적도에 왔어요. 근데 내가 일출 때 와봤어. 일출 때 1시간, 2시간 와봤어요. 그러니까 일출 7시인데 한 8시 반 정도 출근해서 보니까 그때는 결로가 많이 생길 때거든요. 봤는데 결로가 뭐 가에 뭐 조금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 이 정도 결로를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에너지를 좀 더 써서 해결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외부 온도가 너무 춥지 않기 때문에 뭐 0도나 뭐 2, 3도밖에 안 되는 네덜란드 호주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갭을 써서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영하 10도 이런 상황에서는 갭을 쓰게 되면 에너지 손실이 너무 크거든요. 그때는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만큼 정도 결론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는요 습이 좀 높아도 결로가 조금 덜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결로가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에서. 그래서 생각을 조금, 그러니까 유럽의 상실과 우리의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스크린과 이제 그 스크린의 이제 그 최상의 이제 그 커비션의 그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우리가 이제 재배 작물이든가 재배 방법에 따라 스크린 선택 및 조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형, 광투과성, 투과성, 단열 고려해서 스크린 선택과 조합이 매우 복잡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크린 종류에 대해서 이제 뒤에 8장 가면 요거 이제 제가 수업을 한 것 중에서 8번째 챕터에는 스크린 시스템에 대한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달라지냐면은 제가 얘기했죠. 내가 딸기를 키우느냐, 토마토를 키우느냐, 가지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전략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토마토는 13도에서 15도를 내가 최저 온도를 설정을 하고 농사를 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지는 18도에서 19도를 최저 온도를 설정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딸기는 8에서 10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커튼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라고 하면은 저가 가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커튼을 3장 들어가는 전략을 짤 거예요. 여기 3장은 하나는 구멍이 뻥뻥 뚫린 그게 아니에요. 고온으로 가요. 무조건이요. 왜냐면 그게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3장 더 나는 18도 19도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가지는 18도 19도를 무조건 온도가 제일 중요해. 얘는 곰팡이병도 별로 없어. 얘는 온도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도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고요. 딸기는 8도 10도인데 굳이 커튼이 3장 들어간다는 거면 야 10도를 유지하려고 난방이만 조금 돌리면 되는데 굳이 3장을 써서 커튼 값을 낭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커튼의 종류도 우리가 보통 그렇게 되면은 보온성보다는 약간 더 광투가성이라든가 낮게 관리하면 습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습도를 내가 좀 줄일 수 있는 커튼을 사용한다든가 이쪽으로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작물에 따라서 이거는
요거 지난번에 쫙 보여드렸던 것들, 요 앞에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그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레츠고로닷컴에서 이제 레츠고로 여기 들어가면요, 사이클로메트 차트가 또 여기 보면 있어요. 여기가 사이클로메트 차트가 들어야 되는데 보면 이렇게 되면 엔탈피가 있죠. 이렇게 가쪽에 80, 60, 40, 20, 40에서 쭉 가면은 물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40kJ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온도는 25도인데 물이 상대 습도가 물이 이렇게 가서 6g이면 얼마예요? 얘가 40kJ죠. 요 안에서는 요 안에서 엔탈피가 어때요? 노선에서는 같죠. 사이클로메트 차트 안에서 요 선이 있죠. 요 20, 요 연결된 선. 여기서 보면은 얘에서 움직일 요 안에서의 엔탈피는 같다. 물이 0일 때는 40도가 40kJ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30도로 올라가 버리면은 30도인데 물이 4g이 들어있으면은 요때가 바로 40kJ에 도달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30도에서 올라갈게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30도인데 물이 20g 들어있으면 몇 kJ예요? 50kJ죠. 80kJ죠. 네. 80kJ. 그럼 여기서 현혈은 몇 kJ예요? 30kJ, 자멸은 50kJ. 이해가 돼요? 네. 내가 이거를 그냥 사이클로메트 차트는 인터넷 그 앱을 까면 되는데 그냥 이 의미를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되게 몰리에르만 보다가 다시 사이클로메트 그렇죠. 우리는 사이클로메트가 더 좋아요. 이게 실제로 사이클로메트 차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하여튼 이 안에서는 이제 간단한 얘기잖아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5도씨예요. 25도씨에서 쭉 가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습도가 70% 됐어요. 그랬더니 절대 습도가 이렇게 했더니 물이 이렇게 하면 물이 14g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60kJ인데 25kJ는 현혈, 35kJ는 수증기 갖고 있는 물이죠. 에너지죠. 잔열. 그러면 다시 20도씨에서 쭉 올라가면은 여기쯤 가면은 이렇게 가면 이렇게까지 자태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20도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물이 8g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40kJ인데 20kJ는 현혈이고 나머지 20kJ는 자멸이고요. 얘들이요. 요거를 우리가 레츠고로에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환경제어 컴퓨터가 뭐 들었냐? 이게 들었다. 이게 들었다. 이게 가죠. 요 안에서 이 안에 이게 들어있다. 이게 가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럴 때 25도씨의 75%보다 28도씨의 75%가 자물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습도가 적당하다면은 기온이 좀 더 높아져도 환기창을 많이 열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던 것들 연결된 얘기고, 그러면은 이제 사이클로메트 차트에도 연결된 얘기예요. 앞에 그거 설명드린 거고요. 우리가 환기율은 온도와 습도를 모두 고려해야 되고요. 비중, 그러니까 비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체적은 뭐냐? 부피 나누기 무게이다. 왜 부피 나누기 무게를 나눌까요? 1立方미터의 공기는 보통 몇 킬로예요? 보통 1.2 하죠. 1이 아니라 1.2죠. 그래서 비중은 이제 우리 비체적을 갖고 얘기하는 얘기가, 우리가 환기를 할 때는 공업에서는요 무게 갖고 얘기해요. 공장에서는 1kg당 얼마 얘기하는데, 우리 오실에서는 뭐예요? 부피당 얼마 갖고 얘기하죠. 부피당. 그래서 1.1로 곱하는데, 비중은 이제 뭐예요? 거꾸로 무게 나누기 부피죠. 예를 들어서 이제 1立方미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立方미터의 무게가 2톤이면 뭐예요? 부피는 1立方미터인데 무게가 비중이 2톤이 되는 거죠. 이게 1톤이 되는 거죠. 이거들은. 그러면은 되게 1cm3제곱미터당 뭐예요? 2g이죠. 그럼 비중이 2g이고 2란 뜻이죠.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빛의 종이 탔던 이유는 공기가 건조할수록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공기는 이제 무게가 무거워질까 뭐라 하죠? 공기가 무거워질까 무게가 아니 온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의 무게가 가벼워지니 어떻게 돼요? 가벼운 공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는 빛의 종이 올라가야 들어가요. 부피가 1인데 부피가 1인데 무게가 가벼워지면은 빛의 종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뜨거운 공기수로 어떻게 해요? 곱하기를 크게 해요, 작게 해요?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죠. 뜨거운 공기수로 크게 하죠. 얘는 부피가 1이에요. 예, 거꾸로니까 이게. 무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비중은 예를 들어서 가벼워질수록 어때요? 무거워지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무거워지는데 거꾸로 얘는 가벼워질수록 뜨거워질수록 가벼워지죠. 이것들은. 그래서 상대 습도의 특성은 온도가 높을수록 폭이 넓고 온도가 낮을수록 폭이 좁아지고 그래서 폭이 넓고 좁아지죠. 그러면 그다음에 포화 수증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절대 습도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온도가 낮을수록 공기 부피가 작아져 포화 수증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엔탈피를 얘기할 때 현열과 자멸을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사이클로타트메이트 이제 자멸과 현열에 대해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얘기를 할 때 우리 자멸은 우리가 보통 이제 수증기에 감춰진 열행립값이라고 하는데 1kg이 수증기가 1kg 될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보통 2,500kJ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칼로리는 4.2줄이죠. 우리가 항상 1칼로리는 4.2줄이다. 서로 소환인 서로 우리가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칼로리를 지금 써야 안 써요? 칼로리 단위를 안 써요. 지금 이제 킬로와트하고 줄하고 조금 쓰면 마력까지 써요. 왜냐 공결 히팅 펌프는 마력으로 표시해야 돼요. 마력으로 이상하게. 그래서 일단은 저도 그렇고요. 환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1칼로리는 우리 1도씩 올려야 필요한 에너지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1kg을 20도씩 물을 21도로 올려야 몇 킬로줄이 필요해요? 4.2kJ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1kg이니까. 1kg이니까. 환기는 현열과 자멸을 동시에 습도 빼기만 하고 현열도 동시에 빼는 것들이겠죠. 외부를 빼는 것들. 증기는 상온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이걸 우리가 증기로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상변화라고 해요. 상이 변한다. 그러니까 액상에서 기상으로 변할 때 우리가 상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이때가 바로 우리 자멸 현열이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온도는 또 추가적으로 또 발생을 하고요. 가스는 상온에서 기체로 상온에서 상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체라는 거는 뭐예요? 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산소가 있어요. 산소는 뭐예요? 원래 기체죠. 물론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액체로 바뀌었다 이제 기체로 바뀌는데 가스는 상온의 기체로 변할 때 상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해서 가스는. 엔탈피 60이면 볼까요? 엔탈피가 25도가 상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도가 상온이면은 우리가 자멸은 현열은 엔탈피는 이제 그다음에 35가 바로 뭐예요? 35가 자멸이라는 거죠. 그럼 비중 하면은 우리가 빛체적은 이제 10kg당 입방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kg의 수증기의 빛체적은 0.85. 다시 이거를 나누면 뭐가 돼요? 1.2가 되죠. 이거 다시 바꾸면은 이거를 빛체적이니까 이거를 다시 빛체적을 우리가 바꾸면은 1.2가 나오죠. 이거를 1.2를 곱해줘야 그러니까 1.1맵부터 해서 그러니까 15도부터 25도까지 하면 1.17 정도 1.15에서부터 한 1.23까지 가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1.2를 그냥 우리 온실에서는 15도부터 25도 정도로 우리 일반으로 보니까 1.2로 나눈 우리가 그냥 온실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죠? 그냥 퉁친다고 하나요? 대충 1.2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온실을 막 40도까지 만들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막 영도 10도로 5도로 떨어뜨릴 일도 없고 보통 15도에서 거의 25도 사이도 관리를 하니까 웬만하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보통 1.18부터 1.23까지로 가니까 평균 되면은 한 1.2 되니까 우리가 1.2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0.85를 1을 0.85로 나눠보세요. 그럼 뭐가 되나? 대충 1.2가 나온 거예요. 이것들은. 증발은 이제 우리가
분자 간의 결합이 느슨해지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 기화는 에너지를 투입하여 빠른 시간에 분자 결합을 끊어주는 것. 그래서 증발이라는 거는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이제 접시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요, 그냥 그늘진 곳에 놔도 어떻게 점점 말라지죠. 이거는 바로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는 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기화라는 거는 가스레인지에다가 물 떼갖고 올라가는 것들, 전기를 가스레인지에다가 우리가 이제 가스를 떼서 에너지 공급해서 빼는 것들을 기화라고 하고요. 이것들을. 보통 우리가 확률이라는 거는 유럽에 이 가스를 이산화탄소 가스를 넣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럽의 최신 온실 같은 경우는 시간당 한 4회 정도가 와요. 얇은 온실은 9회 정도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 4회 9회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문 열었을 때 4회일까요? 아니면은 문을 닫았을 때 4회일까요? 닫았을 때. 닫았는데 커튼 치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확률이라는 거는 커튼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창을 닫았을 때 보통 확률이 4에서 9 정도가 나온다는 거겠죠. 4에서 9 정도. 4라는 거는 커튼을 완전히 닫았을 때 4, 커튼을 열었을 때 4, 얇은 온실은 9 정도 나온다 이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온실을 잘 줬으면 좀 떨어질 테고 덜 줬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4에서 9 정도를 우리가 보고 있다 정도. 가만히 있어도 창만 닫아놓으면은 4에서 9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게 밤에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럼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문을 닫아도 환기가 더 많이 되죠. 추우면 환기가 적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온도를 높게 관리할수록 확률은 올라간다는 것들이에요. 에너지가 높으면은 공기가 어떻게 돼요? 보다 힘있게 압력을 만들어서 이대한 틈을 더 찾아서 더 뚫고 나가겠죠, 그들이요. 그래서 열수지는 열이 들어오는 거가 나가 있는 그 차이를 우리가 열수지라고 하는데, 또 열수지가 0이 되면은 온실의 온도가 변화받겠죠. 만약에 열수지가 들어오는 게 많고 나가는 게 적으면 어떻게 돼요? 열수지가 온실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온실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내가 습도를 갖다 올려버리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열의 수지라는 거는 우리 열과 수입과 지출이잖아요. 열수지를 맞출 때 온실의 습도가 높은 것이 열수지가 맞기가 좋아요? 아니면 온실의 습도가 낮은 것이 열수지를 조절하기 쉬울까요? 높은 것이 쉽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왜냐? 자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부의 습도가 똑같이 35도, 30도란 말이에요. 근데 습도가 70%가 있고 80%가 있고 50%가 있어요. 그러면은 80%인 온실에서 1도 올리려고 하면은 에너지보다 20도에서 50%에서 1도 올리기가 더 쉽다는 거잖아요, 이것들요. 근데 열수지가 보면은 습도가 높은 온실이 열수지가 맞추기 쉽고요. 외부의 습도가 낮은 시기가 열수지에 맞추기가 쉽죠. 외부의 습도가 높으면은 열수지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엔탈피가 작은 경우에는 온실을 통제하기 쉬운 시간이고 외부의 엔탈피가 높을 때는 온실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실의 열 전달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원, 전도, 대류, 복사 얘기겠지. 이거는 우리가 온실의 덕. 전도는 뭐예요? 제일 흔한 게 전도가 뭐라고 했어요? 유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리를 이쪽하고 이쪽 벽면에서 이쪽 벽으로 하는 요걸 전도라고 하죠. 파이프가 있으면은 파이프의 이쪽 면에서 이쪽 면 전달되는 걸 우리가 바로 전도라고 하죠. 대류는 뭐예요? 대류는 공기가 움직이는 것들이죠. 이 안에서 공기가 돌면서 빠져나가는 것들. 이 안에서. 이 대류는 뭐예요? 유리가 있는데 유리로 공기의 열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들. 이걸 우리가 대류라고 했죠. 환기는 뭐예요? 공기 자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환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류, 복사라고. 복사는 뭐예요 또? 복사는 그냥 빛으로 빠져나가는 우리가 복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이 가능해요, 안 해요? 하죠. 가능해요. 이 관리열은 우리가 가능하다.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환기 조절, 틈새의 환기는 우리가 제어가 우리가 측정이 어렵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뀐다. 어떻게 바뀐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조물이 틈이 생기고 또 어떻게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또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가 온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환기 전열이 또 달라져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지층 전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다 알 수가 없어요. 땅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계산해요? 이것들을.
그리고 땅에 빠진 에너지들은 지하부의 습도가 높을수록 지중전열은 크게 발생한다. 땅이 건조할수록 지중전열은 적게 발생한다.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은 바닥에 지하부, 그러니까 내가 온실을 통제를 할 때 우리가 바닥을 자갈 깔고 모래 깔아 놓잖아요. 모래 깔고 자갈 깔고 거기다가 뭐죠? 저기 방수포 깔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배 뒤에 올려놓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이 지하부가 될 수 있으면은 젖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배추 그 지하부 쪽으로 이렇게 땅을 적게 이렇게 지하부가 흙이 적게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부 전열, 그러니까 지중 전열의 크기는 지하부의 습도, 그러니까 토성하고 관련이 있고 지하부의 습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중 전열을 막으려고 하는 것 중에서 온실 중에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가쪽은 기초를 할 때 어떤 기초를 해요? 단독 기초 하나요? 줄 기초 하나요? 줄 기초를 하죠. 줄 기초가 비싸잖아요. 줄 기초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여기서 물이 들어오기가, 그러니까 물론 들어오겠죠 이렇게는. 근데 여기다 50cm 1m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들어오는 물이 적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적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중전을 막기 위해서 온실의 맨 외곽은 바로 줄기초가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다. 줄기초 할 때 안에서 단열재를 넣으면은 더 좋게도 하겠죠. 근데 아직 단열재 넣는 온실을 제가 못 봤어요. 이론적으로는 단열재가 들어가면 더 유리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지중전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관리할 정도는 우리가 이제 직접 계산 불가능하는데 전도, 대류, 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 관여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요. 이것들은. 그 다음에 전도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전도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이 자료를 얻을까요? 전도, 그러니까 컨덕션 이걸 어디서 얻을까요? 원래 자재회사에서 이 정보를 줘야 돼. 왜냐면 내가 실험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꽤 없어. 그래서 내가 가끔 하다가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야 근데 이 커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그러니까 전도열에 대한 이 뭐라고 하죠? 이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난방부하를 계산했니 하면은 그냥 계산했대요. 이게 나와야 이 전도열이 계산. 왜 전도열이 제일 커요? 왜냐면 전도열이라는 거는 껍데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표면적이 제일 넓잖아요. 이게요. 이걸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표면적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난방부하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것은 표면적이 제일 크다. 그래서 제가 그때 2헥타보다 온실이 난방비가 10% 정도 절약이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표면적인 면적을 줄였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이 표면적에 대한 영향이 커요. 이것들이. 이거 표면적은 바로 누구랑 관련있다? 바로 전도열과 관련있다는 거. 전도로 빠져나가는 것들이에요. 대류는 뭐예요? 공기의 이동이라고 했죠. 공기 이동은 뭐라고 했어요? 커튼의 간격이 좁을수록 에너지가 적게 빠져나가죠. 커튼이 벌어질수록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죠. 커튼과 커튼 사이에서 공기 대류가 발생하면은 에너지가 많이 소실되는 거고, 커튼과 커튼 사이에서 공기 대류가 적게 발생하면은 에너지가 적게 발생하는데 우리가 뭐예요? 바로 보냉컵을 우리 얘기했죠. 보냉컵의 안에 1주가 2주 사이에 이 간격이 2-3mm가 돼버리니 이 안에 대류가 발생을 안 한다는 거죠. 대류가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류열 전도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튼과 커튼의 면적 그 사이가 조금 좋다. 단 뭐가 있다? 작업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함이 보장된 조건 안에서는 커튼과 커튼의 간격 사이가 좁은 게 좋아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얘가 온실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바람막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바람막이도 있고 이중과 일중 비닐이 있어 측면에요. 여기도 어떻게 돼요? 커튼이 들어가고 1중, 2중 사이에 요것이 좁을수록 좋겠죠, 이것들이. 근데 좁을수록 뭐가 문제예요? 1중, 2중 사이에 풀라 못하고. 거기 다 뽑아줘야 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다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해야 돼요, 이것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항상 그 양쪽을 다 맞춰야 되는 거죠. 작업의 편의성, 그다음 수리 수선, 그다음에 난방, 그러니까 뭐죠? 보온의 효과까지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 짓는데 일단 머릿속으로는 이게 좁을수록 보온은 잘 된다. 그런데 작업의 편의성, 그 다음에 안정성까지 확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이 커튼하고 이게 1, 2중하고 상관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썼던 온실에 보면은 그 벨벳 모터가 있어갖고 스크린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올렸다 내려갔다 측면 모터가 있었거든요. 측면 모터를 했는데 측면 모터에 갈라가면 유리를 떼야 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호만 생각해갖고 이거를 틈을 완전히 막아버렸어.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모터가 이제 나가고 나니까 교체할 방법이 없는 거야. 손이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업자분이 와서 유리를 떼야 된다는 거에서 유리값 떼는 비용까지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갖고 내가 그래서 항상 시고 나올 때는 야, 저거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어떻게 할까지? 모든 장비라는 거는 그 벨벳 모터가 이게 3상 모터가 아니라 2상 모터였고 단상이었거든요. 그 고장이 나죠. 몇 년 있으면 한 번씩. 근데 교체를 해야 되는데 모터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터값이 중요한 게 내가 갈 수도 있었는데 못 갔던 이유가 바로 그것을 못 갈았어요. 유리를 떼고 갈아야 되는데 유리를 뗀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유리 떼는데 또 업자 불러야 되고 붙이는 업자 불러야 되고 근데 아무튼 온실을 좀 다 할 줄 아는 분은 불러다가 한 번에 갈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대류는 아까 있고 복사는 바로 고체가 고온으로 빠는 것. 저온의 물질에서 어떻게 해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바로 뺏기는데 매질, 그러니까 공기가 영향을 주지 않죠. 그 다음에 빛이 통과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는 온실 내부에서 외부로 열이 복사되고 맑은 날이 더 심하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환기전열이요. 그러니까 틈새 환기인데 틈새 온실은 온실은 밀폐해도 틈새로 열이 전달된다. 온실은 밀폐 공간 아니다.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반밀폐 온실이 밀폐도가 좋다고 하지만 위로 빼내면 어떻게 돼요? 채워지죠. 몇들요? 채워진다고 어디요? 외부의 공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연동 온실에다가 천장을 열어버리잖아요. 천장을 열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는데 내가 문을 다 닫고 있는데 공기가 채워지죠. 외부의 차고 건조한 공기는 내가 위로 빼내는 만큼 들어온다는 거죠. 어디든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게 많이 환기되는 만큼 외부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만큼 그 공간이 채워진다는 걸 이것들이요. 그래서 환기전열은 0.5에서 2에 정도 되는데 아까 이 틈새 환기가 어떻다고 했어요? 문을 다 닫고 한다고 했죠. 보통 유럽의 온실들 잘 지어지는 건 보통 4회가 되고 틈새 환기가 생각보다 많다고 높은데 틈새 환기가 커요? 복사가 저기가 커요? 전도가 커요? 전도가 훨씬 커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내피가 많을수록 커튼을 많을수록 낮아지겠죠. 커튼 닫으면 이거 아까 이 환기 횟수란 얘기할 때 이거 얘기했잖아요. 유리만 놨을 때 얘기잖아요. 커튼을 두 장 놓게 되면은 이것보다 줄어들게 되겠죠. 이것들을 커튼 닫게 되면요. 지중전열은 우리가 대기와 토양과 온도 차에 열이 이동되는 거고 토양 종류 및 표면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습이 많을수록 토성에 따라서 습이 많을수록 흔히 말하는 식토가 모래 땅보다 누가 더 심하다? 지는 땅이 식토가 더 심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많을수록 심하고 그래서 증산은 셔널의 잠열화 증산을 통해서 셔널은 잠열화로 바뀌는데 이거는 에너지의 변화는 없는 것이죠. 잠깐 숨어지는 열이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보다